이름이 강사랑 학생. 어문학부라고 그러셨나요? 집은 어디세요? 아, 그러면 여기 자취하세요? 아, 됐어? 아, 그러시면 나오시면 되겠네. 자, 출석을 좀 부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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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학생, 네. 한명인 학생, 이유천 학생, 네. 이조은 학생, 네. 황미 학생, 네. 떨리죠? 이게 좀 이상해요. 잠깐만요. 네, 갑자기. 네. 박태호 학생, 신영민 학생, 네. 백승환 학생, 고요. 라우석 학생, 네. 자, 강현준 학생, 네. 김태정 학생, 신윤성 학생, 최효정 학생, 네. 고요. 이미연 학생, 네. 고요. 이민서 학생, 네. 예, 오셨습니다. 이슬기 학생, 김경일 학생, 네. 박재한 학생,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아니요. 박지훈 학생, 이성원 학생, 네. 오셨습니다. 호준호 학생, 고요. 박병찬 학생, 오셨고요. 김준희 학생, 네. 오셨고요. 윤희대 학생, 네. 이정우 학생, 네. 이정은 학생, 네. 전혜미 학생,
정민석 학생, 이경률 학생, 장어진 학생. 장어진, 서유진, 염헌정 학생, 정지훈 학생, 정윤수 학생, 김경로 학생, 김경화 학생, 이가연 학생, 김찬호 학생, 네. 김나희 학생, 예, 김나희 학생 오셨나요? 네, 오셨나요? 30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30명이고 29명 출석하셨으니까 오늘 출석률이 별로 안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자, 저장을 하고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제 교재를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교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제목이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인피니티 북이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천인국이 저자입니다. 이 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책은 어디서 사시면 좋은가 물어보면 가장 저렴한 데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이 잘 되기 때문에 주문하시면 바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해결이 되셨나요? 해결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문제풀이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몇 분이 이제 제출해 주셨냐면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요. 오늘 아침에 제출하신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 하시면 이제 감점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안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짠 해서 제가 답을 올려드렸죠. 답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답을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잘못해서 했어요. 문제풀이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뭘 배웠냐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컴퓨터의 역사도 배우고요. 현대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꺼내보세요. 그렇죠? 간단히 생각하시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약 2008년도 정도에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나왔다고요? 2008년도. 그렇죠? 그때 아이폰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었냐면 미국에서 한국은 1년 있다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이폰 가격이 약 1,000불 정도에 판매가 됐으니까 어림잡아서 그냥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 자, 아이폰 1,000만 원짜리,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00불이니까 100만 원짜리 아이폰에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한번 guess, 추측해서 지금 남겨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다들 남겨 있어요. 여러분들 일부 학생 보니까 출석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학생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다 남겨주세요. 자, 지금 질문은 뭐냐면 100만 원짜리 아이폰의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의 소프트웨어의 가격, 죄송합니다. 하드웨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다들 답변해 주세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신현민 학생은 너무 심한데? 그 하드웨어 100만 원이면 소프트웨어는 공짜인가요? 저 남겨주세요. 여기 이제 단위가 쓰지 않은 학생들은 제가 10,000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네. 많은 학생들이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학생이 누군지 한번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학생이 아까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윤찬우 학생입니다. 윤찬우 학생 계신가요? 윤찬우 학생? 윤찬우 학생이 거의 정답에 가깝게 답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가격은 1,000불이 넘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120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 거고요. 하드웨어의 가격은 정확히 얘기하면 2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거의 100만 원짜리 있죠.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의 가격이 물리적인 장치는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 한참 출시되고 있는 그 아주 고가의 폰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주 저렴한 중국 폰을 쓰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요즘에 새로 나오는 폰들의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7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하드웨어의 가격은 판매 가격, 스마트폰 가격의 절대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좀 더 얘기하면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은 제가 아이폰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생산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팍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회사고요. 팍스콘은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아이폰 하나를 판매하면 어느 정도 돈을 받냐면 10,000원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2번 문제 가로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답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4번에 있는 앱이라고 불러요. 앱이라고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같은 개발자들은 저도 개발자라고 할게요.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앱을 개발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보면 어떻게 하죠? 뭘로 돼 있죠?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어로 돼 있습니다. 뭔가 지시하는 거죠. 누구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훌륭한 하인이 있죠. 그렇죠?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은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명령어를 읽어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 시스템은요. 스마트폰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일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뭐 많은 학생들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겠죠? 줌으로 강의를 듣고요. 가끔 뭐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SNS 하시고요. 페이스북 하시고 그렇죠? 뭐 가끔 숙제하잖아요. 그렇죠? 워드 작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제너럴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기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general purpose machine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 많이 틀리셨어요. 5번 많이 틀리셨는데요.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우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 단계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누가 하죠? 저 같은 개발자가. 그렇죠? 개발자가 뭘 하냐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문제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추천했고요. 6번 틀리신 분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컴퓨터의 모형을 찾아보자면 현대적 컴퓨터가 아닙니다. 기계, 간단히 얘기하면 기계입니다. 베비시의 해석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베비지 해석기관을 사실은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 공부하는 분야는 이제 컴퓨터 공학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공학 분야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마 영화도 나왔어요. 애니그마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애니그마. 2차 대전을 배경으로 독일에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백승환 학생 보셨습니다. 그 애니그마도 사실은요, 기계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 장치인데 이것이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베비지의 해석기관의 뒤를 이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베비지의 해석기관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애니그마 주인공이 누구죠? 거기서 얘기하는 주인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영화냐는 거죠.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독약이 든 사과를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앨런 튜링 아닐까요? 예, 누구세요? 성함이? 이성원입니다. 예? 이성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란 튜닝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 가장 유명한 상이 튜링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분야는 불행하게도 노벨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튜닝입니다. 알렌 튜닝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현대적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전자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전자장치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그램을 어디다 갖다 놓는다 그랬냐면 메인 메모리에다 갖다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장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컴퓨터를 다 뜯어서 쪼개면 뭐가 나오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어때요? 회로가 한다. 회로가 나. 회로가. 어떤 회로냐면 and, or, not. 알겠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어때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뤄지는 자료는 이진값이에요. 또는 불리형 값, 참 거짓, 불리형 값 또는 이진값. 어떤 학생은 디지털 값이라고 썼더라고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진값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1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세상은 0과 1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이트들 0과 2를 판별하는 애들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넣은 거죠. 그게 사실은 엔지니어링.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할 때 그 직접 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이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바로 7번에 나왔던 내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8번의 답입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땠어요? 문제 푸는 거 어려웠나요? 어땠어요? 사실은 교재를 좀 천천히 읽다 보면 뭐 답 찾는 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뭘까요? 그 다음 주제는 컴퓨터는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컴퓨터는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셀카 많이 찍죠? 친구들이랑 사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 영상이 카메라를 통해서 컴퓨터에 딱 저장되는 순간 어떤 과정이 진행되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의 세상은 어떻죠? 디지털 세상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과 1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이 아닌 이진법을 컴퓨터는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십진법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십진법은 언제 배웠죠? 초등학교 때 사실은 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넘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발견 누구죠? 여기 계신 분이 아라비아에서 수를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아라비아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나요? 아라비아에서 이제 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가락, 발가락 다 세면 몇 개예요? 손가락은 몇 개? 10개예요. 발가락 몇 개? 10개.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카운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열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말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해냈습니까? 자, 0이 아무것도 없다. 0을 누가 생각해냈어요? 어느 나라에서 생각했대요? 인도에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0부터 몇 가지의 수로 표현하죠? 모든 수를? 0에서부터 10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자, 십진법은 모든 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뭐예요? 9고요.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자리의
숫자가 표현돼 있다 그러면 얘는 0에서 9까지 수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럼 수가 두 자리에 표현이 됐다. 그럼 뭐야? 표현할 수 있는 수는 몇에서 몇 가지야? 자, 수가 두 자리 표현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두 자리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두 자리요? 아니죠. 두 자리로 표현한 다음에 00부터 시작해야 되죠. 맞죠? 그렇죠. 00이요. 그렇죠? 두 자리니까 첫째 자리도 0이고 둘째 자리도 0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0부터 99까지. 자, 질문. 자, 그럼 세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십진수는 어디까지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000에서 그렇죠? 999까지. 자,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 있는 327의 327은 자, 결국 0에서 9 사이의 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각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7은 뭐를 표현하는 거죠? 1의 자리 7입니다. 저스트 7이에요. 그런데 자, 중간에 있는 20은 2는 어떤 걸 표현한다? 2는 어떤 걸 표현해요? 2는 10의 자리 10의 자리 20이죠. 그렇죠? 3은 뭘 표현해요? 300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법이에요. 자,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도 이러한 십진법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컴퓨터는 십진법이 아니라 뭘 사용한다? 이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수는 표현할 수 있는 수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과자 0010개 주세요. 몇 개 달라는 걸까요? 자, 과자 0010개 달라고 그러면 몇 개 달라는 거죠? 한 개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볼까요? 자, 잘 보시면요. 자,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자, 보이세요? 0010, 이제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0은 뭐예요? 2의 0승이에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1의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에 있는 1은 뭐예요? 10의 자리가 아니라 2의 1제곱자리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가 뭐야? 진법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진수 할 때도 보면 10의 0자리, 10의 1자리, 10의 2자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과자 0010 달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달라는 겁니까? 그렇죠. 2개 달라는 거예요. 자, 질문. 죄송한데 과자 0100 주세요. 그럼 몇 개 달라는 거예요? 자, 0100. 몇 개 달라는 거죠? 4개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101 주세요. 그럼 왜요? 101 달라고 하는 거 5개 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자, 어떤 걸 사용한다? 이진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십진법에서 사용했던 것을 이진법으로 표현할 때는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베이스가 되는 10 대신에 2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이진법을 사용하는가 컴퓨터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정보를 표현할 때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로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너무 복잡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전기는 어떻죠? 전기는 들어오고 나가고 불이 켜지고 꺼지고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걸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에 한참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뭐 퀀텀 컴퓨팅이라 그렇다면 아마 이진수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쓸 수 있겠으나 초기에 현대식 컴퓨터는 들어왔을 때 자, 어때요?
10개로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것보다도 자, 2개의 값. 뭐예요? 전기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스위치를 올렸네, 내렸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치가 지금 몇 개 켜졌나요? 자, 잘 보세요. 스위치가 몇 개 켜졌나요? 자, 2개 켜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신에 스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이 자, 0의 1자리, 2자리,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 하나 어떤 거예요? 2의 3제곱 하나가 켜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5제곱이 얼마지? 2의 5제곱은 32예요. 하고 그 다음에 2의 자,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이잖아요. 2의 3제곱은 얼마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8이에요. 그러니까 이슬기 학생 38이 아니라 40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고 꺼져 있는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진법을 표현하시면 이해하기 딱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뭐로 표현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진수로 표현하고요. 자,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도 이진수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한 것도 어떻게 해요? 처리되면 이진수잖아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출력할 때는 다시 이진수를 어떻게 해요? 다른 형태로 표현하죠. 아날로그로.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모든 자료는 자, 0과 1의 값으로 0과 1의 신호로 저장된다라고 알아주세요. 자, 0과 1의 신호. 자, 다시 한번 무슨 신호? 0과 1의 신호를 우리가 정보의 기본 단위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0과 1. 0 또는 1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진수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해서 비트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뤄지는 정보의 기본 단위,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계산할 때는 우리는 단위가 뭐예요? 원을 쓰죠. 원,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달러 쓸 겁니다. 중국 사람도 원을 쓰는데 우리랑 다른 원을 쓰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현할 때 다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자, 비트이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전구가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꺼져 있다. 자, 켜져 있다, 꺼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전구가 켜져 있다 그러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꺼져 있으면 0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비트를 그냥 쓰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비트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매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보통 그 연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꾸러미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연필 한 다스라고 하나? 질문? 제가 까먹었어요. 잘 모르겠다. 12개예요? 좋아요. 자, 그럼 자, 이럴 것처럼 꾸러미처럼 비트가 몇 개가 모이면 몇 개가 8비트를 모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트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몇 바이트 단위로 실질적으로 정보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비트를 표현하려고 해도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바이트를 사용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컴퓨터의 정보는 한 꾸러미가 몇 비트가 모여진 거죠? 8비트.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바이트라고 부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들 요거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릴 거예요. 자, 전구 3개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는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 10분 정도, 지금 33분이거든요. 45분에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9시 45분에 돌아와 주세요. 이제 9시 45분입니다. 9시 45분에 들어오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전구 3개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는 몇 가지일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